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의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시사 있잖아요. 시사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처는 제가 늘 보고 있는 그 매경, 매일경제에 나오는 걸로 제가 출처는 말씀드리고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 모르고 계신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취신남에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이 영상에도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스크랩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더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코너스톤 제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코너스톤 제도. 뭐 저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코너스톤 제도 말씀드릴게요. 코너스톤 주춧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주춧돌. 기업 공개 IPO 시장에서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모 물량 일부를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걸 왜 했냐? 한국거래소는 공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코너스톤, 주춧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 기관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그래서 공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패스트 트랙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패스트 트랙.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상임위원회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의 5분의 3 이상만 받으면 돼요. 법안을 말 그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은 유치원 3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라고 해서 패스트트랙 정도는 상임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ISA죠. 이거는 뭐 워낙에 많이 나왔었으니까 예금, 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 ELS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등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ISA는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미만인 직장인이거나 농업인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2018년 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규 가입 시한이 2021년까지 연장됐다. 근데 ISA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제가 은행 들어간 친구들한테 연락 많이 왔어요. 가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흥행 실패했죠. 그래서 2021년까지 연장된 것 같습니다. 다음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네요. 알고리즘이니까 당연히 일정한 논리 구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컴퓨터 시스템 거래를 의미한다. 거래 대상은 뭐냐? 주식, 주가 지수 선물, 옵션 등으로 다양하다고 하네요. 가격, 거래량, 경제지표 등을 조합해서 논리 구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분석해 자동 매매를 결정한다. 즉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니까 뭐니 얘기해서 AI가 판단해서 거래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가격 얼마인지 거래량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경제지표 등을 조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뭐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자산관리 쪽에 있어서 그런 개념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초미세먼지.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알고 갈게요. 저도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따라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는 미세먼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분류해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가 미세먼지 가지고 야 이게 10 마이크로미터인지 2.5 마이크로미터인지를 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되게 우리가 싫어하는 인적성 적성고사 나올 수 있으니까 10 이하냐 2.5 이하냐에 따라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나누네요. 자, 다음은 세계 잉여금입니다. 정부의 재정 집행 결과 당초 목표 세수를 초과해 징수됐거나 세출 예산보다 적게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남는 금액을 뜻한다. 즉 정부의 예산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세계 잉여금. 세계 잉여금이네요. 정부 관련인데 세계라는 말이 붙긴 한데요. 잉여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용어는 한때 지금 우리 이번 정부가 세금을 되게 많이 걷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 파생된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네요. 립스틱 효과라고 아시죠? 립스틱 이펙트 해서 경기 불황기에 가성비가 좋은 기호품, 사치품 판매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올랐어요? 립스틱 매출은 올랐잖아. 소비자의 형편에 맞는 작은 사치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립스틱 효과. 그래서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말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지금도 뭐 립스틱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진짜 기본적인 상식으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코픽스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네요.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2010년 2월에 도입됐다. 즉 은행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안 됐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집을 사실 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삼을 거냐, 그 기준금리를 코픽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뭐가 있냐면 양도성 예금 증서 CD금리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시작됐다라고 한다. 그래서 코픽스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매달 8개 주요 시중은행의 자본조달 상품 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경의 이 시사 용어는요, 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제가 토론 면접 관련된 이슈도 매주 목요일 날 매경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 이슈나 이런 시사 용어 이슈들은요, 제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제 추신남에 올려드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근데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들, 여러분들 산업 쪽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